정말 이 책이 이 부분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찍기 앞서서 네. 이제 저는 사실 책 관련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한 많은 유튜브들을 영상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좀 참신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질문을 제가 해볼 텐데요. 네.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네네네. 시청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 두 글자거든요. 굉장히 이거에 집착하고 중독돼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부자들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에 중독돼 있고 끊임없이 이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자들은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해야 될 것을 한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가난한 자와 부자라는 거를 나누는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가난하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별로지만 경제적인 걸로 따라서 사람을 가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저는 좀 표현을 바꾸자면 좀 더 진취적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과거 아닌가요? 과거. 맞아요. 과거도 아니에요. 사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네네. 네네네. 저는 이 얘기 딱 듣자마자 이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군요.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네네. 과거에 얼마에 있느냐 아니면 음. 과거를 박차고 나오냐 중요하겠죠. 네네.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 유튜버가 네. 얘기를 한 부분은 그 부자고 그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정답은 예측입니다. 예측. 예측. 네. 아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예를 들면은 내가 산 주식이 오를까? 내가 지금 이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오를까?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 날 좋아할까라는 끊임없는 예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시작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굉장히 못한다. 아니요. 예측을 너무 집착해 있다라는 거죠. 예측에 계속 계속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지금 강조를 왜냐면 귀엽네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방송을 찍어놓은 독자들이 네. 만족을 할까? 이 방송이 잘 될까? 물론 긍정적인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부정적인 예측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반면에 저는 지금 정말 터놓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이 방송은 1명, 2명, 3명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진짜로요. 저희 개인적인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그런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물론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더 좋은 걸 전해드릴 그런 내용이라면 확실히 좋겠지만, 맞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얽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스스로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자존감 가지셔도 되고요. 네네네. 어쨌든 이 예측을 지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네. 걸로 지금 나눈다는 건데, 그렇죠.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저자가 얘기하기를 네. 성공은 늘 불확실성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은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사고를 전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오히려 이렇게 단언하고 있거든요. 리스크 어버던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위험 회피 성향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리스크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을 리스크 러버라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 네. 근데 이제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얘기 나오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공감이 가는데 조금 더 얘기해 주신다면 제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좀 일상생활을 하자 보면은 네네. 가령 연봉 협상에서 내가 회사에다가 연봉을 올려달라고 제안하지 않으면 연봉이 올라갈 가능성은 제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어쨌든 네.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지 않다면 좀 안 좋은 이걸 예측을 해서 네.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 사람과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네.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환영하고 설령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불확실성이 왔네.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이렇게 능숙하게 넘어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정말 인생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연속이죠. 네. 확실하다고 생각되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걸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했어요. 보자면은요. 네. 그렇죠? 뭐 일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정적인 것과 일과 뭐 여러 가지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맞습니다. 뭐 일 하루 정도는 뭐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직장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정말 수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건 사고가 항상 터지잖아요. 네. 똑같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가족들이 더 많아지다 보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 결국은 뭐 불확실성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면서 나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신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네. 네. 교수님도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사업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그 중에 뭐 매출이 수억 원대의 규모도 있으시고 그렇죠. 매출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뭐 마케팅, 유통, 뭐 인적 자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과 불확실성에 처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대하는 관점인지 어떻게 관점으로 대하고 계신지 네. 그걸 어떻게 뭐 극복하고 계신지 그런 그 교수님의 관점을 공유해 주시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사업 중에서도 그냥 딱 네. 이 직업이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2월 달에 코로나가 있던 상황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통계를 봤는데 네. 2% 정도의 자영업체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전과 후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희 가게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2%밖에 안 되나요? 네네. 와. 그러니까 1000개 업체들이 조사를 했던 거에서 20개 업체들만 지금 영향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매일매일 엑셀에다가 작업을 해서 데이터화를 해놓습니다. 네. 이걸 보면 뭐 전년보다는 크게 상승을 했고 네. 전월보다도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탄탄한 가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제가 함께 일하는 식구들에게도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운 상황과 불확실성은 항상 온다. 이런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또는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막 하거든요. 네. 장난식으로 우리 식구들한테는. 네. 근데 그런 얘기처럼요. 불확실성은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작은 마이크로한 관점으로 본다면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 촬영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나랑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이런 건데 네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안에서의 그런 걸 받아들이는 마인드 자체가 일단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이 닥치거나 비슷한 상황이 닥친 다음에는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발전이 되려면. 그렇죠. 그렇죠. 메르스라고 하는 사태가 한 2, 3년 전에 생겼을 때 그때 제가 대처했던 여러 가지 학습했던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일을 통해서 다시 또 경험하게 된다면 네. 뭔가 다른 그 당시 때 느꼈던 교훈을 하는 거를 운영상에다가 도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방역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위생 또는 청결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하고 또 인건비에 대한 문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무도 좀 더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네. 이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 삼아서 뭔가를 바꾸기 위한 활동들, 불확실성을 줄이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제 생각에는 수치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개인이 뭐 운동선수들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성과를 낼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목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목표라는 거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면 네. 굉장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자신의 목표화할 수 있는 거를 딱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딱 수치화 계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다면 뭐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습관으로 본다면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일종의 계량화 수치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신이 가야 될 길들을 항상 잊지 않게 뭔가 정리하고 메모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은 네.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그럼요. 그렇지만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나의 어떤 실력을 대비할 수 있는 걸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수치화, 계량하고 네. 과거의 어떤 사건과 그런 것부터 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면 네, 우리 말씀하셨던 내용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프랑스의 장폴 샤르트르라는 이 심리학자가 인생의 진짜 인생을 그냥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B는 그러니까 우리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정영돈이 얘기했나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벌스와 데스 생존과 죽음 사이에 인간의 모든 걸 결정짓는 것은 C, 초이스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했죠. 네. 그 초이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네. 그 벌스와 데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안에서 순간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대 잘 해내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초이스를 잘해야 되는데 네. 이런 초이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마인드라든가 준비라든가 또는 수치화, 계량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지금 우여곡절이 많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하다 보면 저만의 공식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도 머릿속으로는 조금 이렇게 둥둥 떠다닐 거예요, 얘기들이. 이거를 어떻게 바꾸긴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오늘 이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마인드에서부터 일단 재정비를 해서 앞으로 이제 다룰 책들에서는 가끔씩은 더 정량화하는, 그죠?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책들도 다루실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와 함께 다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참 달려왔는데요. 네. 이제 좀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단함이다. 부단히 노력해라 라는 거죠.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영감을 얻는 그 신영준 박사 고영선 작가가 운영하는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네. 채널에서 이 졸꾸러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꾸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이 부단함, 이거에 대해서 저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신할 수 없거나 상처받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더라도 그 와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멈추지 말고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라고 끝까지 밀어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이 정의하는 성공은 어떤 성공인지 좀 궁금해서 네. 여쭤봅니다. 사실 이 질문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송을 함에 있어서 제일 부담이 됐던 것도 저희가 이 박사 성공 TV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성공을 꿈꾸시고 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야 될 텐데 저부터도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격이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엄격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총 지금까지 4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4권의 책 중에서 이 성공학의 미래를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망했어요. 네. 네, 지금 절판됐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책에 제가 이제 그 당시 때의 생각으로 썼을 때는 이게 제가 30살 초반에 썼던 책인데 성공을 굉장히 엄격하게 봤었어요. 그래서 성공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존경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 지지를 얘기했었고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성공자다라는 것이고 성공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몇이나 있을까요? 뭐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는 어느 정도 일정 지위에 올랐지만 경제적 자유는 못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돈과 또는 지위를 얻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성공자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듯한 질문과 대답을 한번 받았었는데 저희 아버님께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쯤에. 왜냐면 성공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잘하셨었고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제가 그때 당시 때 여쭤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쭉 자기의 노하우를 보다 보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한 발짝 자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진 오늘의 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공학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당시 때 그 지식이나 또는 이론에 되게 무장돼 있던 사람이었다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업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강의라든가 많은 분들을 뵈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니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채널을 만들고 또 운영하게 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우리 이렇게 지금 촬영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정말 한 5번 넘게 이런 얘기들을 진지하게 나눴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방송의 취지 그리고 방송의 뜻이 방금 얘기하신 질문과 맞는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렇죠? 또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만드는 거라면 여기에 있어서 장현수 북칼럼니스트가 많은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됐던 거죠. 결국은 위대하고 큰 것보다 어제의 나보다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간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이박사 성공TV가 추구하는 바이고 네.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뜻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너무 거창하게 성공을 생각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조금 더 진보하고 매일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더 잘 피드백을 하고요. 조금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네. 저부터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고 죽는 날까지도 완벽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바꿔나가기 위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소통하면서 나에게 모자란 점을 찾고 개발해 나가고 이런 네. 것들이 결국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교수님과 대담을 통해서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결론적으로 저희 방송의 목적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뭐 내용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이 책이 어떤 분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의 어떤 관점들을 공유함과 동시에 저희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은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좀 얻어가시면 좋겠다는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요. 네, 한번 이 책을 꼭 직접 읽어보시고요. 또 스스로의 어떤 관점을 개발해보시고
행동 지침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런 책을 이제 장현수 북칼럼니스트가 소개한 책을 또 읽어보시고 또 저희 방송에서 나왔던 뭐 핵심 주제를 앞으로도 이렇게 뭐 5가지 정도겠죠? 네. 이렇게 추려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저 지난번에는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신림에 계신 분이 자기 그 조카에게 좋은 얘기를 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언제 한번 강의가 있을 때 한번 들려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요. 네, 저희 그만큼 되게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고 또 그런 거를 좋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언제든지 여기 방문해 주셔서 의견 남겨주시고 저희와 또 소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어쨌든 뭐 떨리지 않고 이제 얘기 참 잘하시네요. 역시나 이걸 네 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뜻깊게 첫 시간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이제 소개해 주시고 네.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정말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